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월 11일 금요일 아침,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34%,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4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10%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3대 지수 모두 캔들 모양을 봤을 때는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은 해주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하락은 했지만. 음, 이렇게 이제 좀 뉴욕 증시는 이날 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죠.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급등했습니다. 이는 198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7.8%를 웃돈 것은 물론 1982년 2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전월 7.5%보다도 오름폭이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 본색에 주목하며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순자산 매입은 예정대로 올해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행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은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6월에는 200억 유로씩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분기 월 400억 유로, 3분기 월 300억 유로, 4분기 월 200억 유로에서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죠. 이 APP를 통한 채권 매입은 3분기에 종료하기로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채권 매입 종료 후 얼마 뒤에 금리가 변경될 것이라면서 이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방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계속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즉 이날 이 유럽중앙은행은 중금리는 현행 0%로 동결하되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는 3분기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매파 색채를 드러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2%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4%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관련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격적 행동에 시장이 반응하며 가스,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이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그리고 16일에 예정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이 기존 금리 인상 계획을 더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페드의 목표치인 2%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긴축 통화 정책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94%에 달했고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0%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1만 1천 건 증가한 22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1만 6천 건보다 부진한 수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만 건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점도 이렇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이날 터키에서 만나 협상에 나섰으나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4차 협상 날짜를 잡지 않았고 이달 말까지 4차 협상을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날 국제 유가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플러스 합의 고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WTI 4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2.68달러 마이너스 2.47% 하락한 106.0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온스당 2,000달러대로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네요.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대체로 약세를 보였죠.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반도체 쪽도 모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사실상 메타, 줌,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모두 다 좀 이제 알파벳까지도 모두 다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이 중에 이 아마존만이 우뚝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뉴스가 하나 떴죠. 20대 1 주식 분할 그리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아주 호재 뉴스가 뜨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거 급하게 따라가 들어가기보다 이제 주식 분할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거 다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천천히 좀 매집한 이후, 매집해서 그리고 분할 이후의 흐름 보면서 또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이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암호화폐 쪽은 좀 약세 흐름, 또 게임 쪽도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은행주들, 좀 글로벌 투자 은행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사업을 폐쇄한다고 밝혔던 골드만삭스도 마이너스 1.11% 하락을 했고 또 같은 내용을 발표했던 JP 모건 체이스 역시 1.18% 동반 하락했네요. 유통 쪽에선 그래도 빨간불 켠 종목들도 꽤 보이고요. 이 에너지 쪽에서 이제 다시금 또 여기 관련주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장 한번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장 괜찮게 사실 좀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기관이 수급을 계속 넣어주면서 코스피 2.21% 상승을 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역시나 수급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플러스 2.18% 상승 마감했죠. 이제 근데 오늘이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한데요. 어제 이 갭을 좀 메꾸는 음봉이 나오려나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쳐다보게 됩니다. 어제 종가에 참 좋았던 흐름들 과연 오늘도 이어서 흐름이 좋을지 우리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제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이 뭐랄까 기대감으로 또 정책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쑥쑥 잘 들어온 흐름이 나타났었죠.
과연 오늘 그 섹터, 그 종목들로 연이은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쩐지 꼭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흐름 보면서 차익 실현하고 또 현금 확보하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흐름 계속 체크할게요. 하지만 손 놓고 있지 않죠? 우리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하고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거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 시장 떠나지 말고 계속 버텨서 꼭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영상 찍었더니 홀가분하네요. 우리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